폴란드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NATO 훈련기지를 감쌌습니다. 2025년 이곳에는 전 세계 공견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러시아에서 망명한 병사와 함께 온 거대한 투입견 스파르카스. 이게는 단순한 공견이 아니었습니다. 살상을 위해 훈련된 무기였죠.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혈흔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을 때 조용히 걸어 나온 백색 진돗개가 있었어요. 설이라는 이름의 이개는 겉보기엔 순해 보였지만 과연 진돗개의 전통적인 충성심과 지혜가 러시아의 잔혹한 훈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싸움이 아닙니다. 동맹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진짜 전투 이야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25년 3월 폴란드 크라쿠프 근처 NATO 연합군 훈련기지 인근 마을.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망명을 요청한 이반 페트로프 상병이 도착한 지 사흘째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온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름은 스파르카스.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운용하던 투입견이었죠. 스파르카스는 독일 셰퍼드와 로트와일러를 교배한 거대한 개였어요. 체중만 50kg이 넘었고 근육질 몸에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사람을 쳐다볼 때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시선이었거든요. 목줄도 차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누구도 감히 제재하지 못했어요. 이반 페트로프는 NATO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스파르카스는 러시아 공견 훈련소에서 8년간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적 제거, 정찰, 폭발물 탐지까지 가능한 완벽한 전투 개체죠.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 부품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군 파견단의 막사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개가 있었어요. 백색 진돗개 설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진도에서 태어나 군견 후보로 선발된 설이는 현재 장성우 중사와 함께 NATO 한국군 파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설이의 외모는 정말 단정했어요. 새하얀 털에 날카로운 귀 그리고 깊고 지혜로운 눈빛. 마을 주민들은 설이를 언제나 조용히 길을 걷는 백색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장성우 중사는 설이를 그저 개가 아닌 동반자로 여겼어요. 설이는 특별해요.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격적이지 않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엔 예상할 수 없는 힘을 보여주죠. 그의 말처럼 설이는 평소에 조용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사건은 스파르카스가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시작됐어요. 마을의 작은 카페 앞에 묶여있던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주인인 마리아 할머니가 아침에 나와보니 목줄만 끊어져 있고 주변에 붉은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다른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마을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비글이었죠. 설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곤 했죠. 장성우 중사도 설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설이가 저렇게 긴장하는 건 처음 봐요.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스파르카스에 대한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개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과 스파르카스의 도착 시기가 너무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감히 러시아 망명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NATO 기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장성우 중사는 결국 상부에 보고했어요. 스파르카스라는 러시아 공견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을의 애완동물들이 연속으로 실종되고 있고 우리 설이도 평소와 다른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NATO 폴란드 기지 사령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망명자의 개를 의심하는 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날 밤 설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한국군 막사 앞마당에서 조용히 앉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며 말이에요. 장성우 중사는 설이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뭔가 느끼고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키자.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마을을 덮쳤어요. 이번엔 애완견이 아니라 혈흔과 함께 개의 털가죽 조각들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마을 뒷산 입구에서 발견된 참혹한 현장을 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명백한 살상이었거든요. 폴란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NATO 기지와 연관된 사안이라 제약이 많았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한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개가 새벽에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거였죠. 스파르카스를 가리키는 건 분명했어요. 장성우 중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이반 페트로프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당신의 개가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하지만 이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스파르카스는 명령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모독이죠. 그때 서리가 나타났어요. 장성우 중사 뒤를 조용히 따라온 거였죠. 스파르카스와 서리가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두 개는 약 10m 거리에서 서로를 응시했어요. 스파르카스는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대를 관찰할 뿐이었죠. 이반이 말했어요. 당신의 개는 순해 보이는군요. 스파르카스는 전투견입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목을 물어뜯을 수 있어요. 장성우 중사는 서리의 목덜미를 가볍게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서리는 싸우려고 태어난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땐 다를 수도 있죠. 그날 오후 NATO 기지 내에서 한국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러시아 망명자를 의심하고 있다. 작은 나라에서 온 군대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독일군과 폴란드군 일부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들은 장성우 중사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나흘째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12살 소녀 안나가 할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파르카스와 마주친 거였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 개가 제 앞을 막고 서서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마치 저를 먹으려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마을 주민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스파르카스를 쫓아냈지만 이 사건으로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혼자 보내지 않기로 했고 밤늦게 외출하는 사람도 없어졌죠. 장성우 중사는 더 이상 상부의 눈치를 볼 수 없었어요. 직접 NATO 기지 사령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스파르카스라는 개가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가했어요.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장 중사,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망명자는 NATO의 보호하에 있고 그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참모들은 동양인 특유의 감정적 판단이라는 모독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그날 밤 서리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한국군 막사를 벗어나 마을 경계선을 천천히 순찰하기 시작한 거였죠. 장성우 중사가 따라가 보니 서리는 스파르카스가 지나간 경로를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어요. 마치 상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야, 넌 뭘 계획하고 있는 거니? 장성우 중사의 물음에 서리는 잠깐 돌아보더니 다시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어요. 그 눈빛엔 평소의 온순함 대신 날카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다섯째 날 마을에 더욱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근 농장의 양 2마리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채 발견된 거였습니다. 목과 배 부분이 정확히 물려 있었고 러시아 군견 특유의 공격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파르카스가 범인이라는 건 분명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반 페트로프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스파르카스는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나약한 거죠. 그의 말에서 일말의 후회나 사과도 찾을 수 없었어요. NATO 기지 내 분위기도 험악해졌어요. 한국군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는데 증거도 없이 계속 문제 제기만 한다. 작은 나라 출신답게 소심하게 군다는 식의 모독적인 발언들이 공공연히 나왔거든요. 특히 일부 독일군과 폴란드군 장교들이 앞장서서 한국군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어요. 장성우 중사는 극도로 분노했지만 꼭 참았어요. 대신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겠어.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말이야. 서리는 장성우 중사의 손을 가볍게 하드며 이해한다는 표시를 보였어요. 그날 오후 스파르카스가 마을 놀이터에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였죠. 스파르카스는 놀이터 입구에서 아이들을 노려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성호 중사가 서리와 함께 나타난 거였어요. 그는 스파르카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리야,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온 것 같아.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드디어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어요. 마을 주민들과 NATO 기지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죠. 한쪽에는 거대하고 흉폭해 보이는 스파르카스, 다른 한쪽에는 우아하고 차분한 서리가 서 있었어요. 크기만 봐도 스파르카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체중 차이만 20kg 이상 났거든요. 이반 페트로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러시아 공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요. 8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스파르카스의 상대가 되는 개는 없어요. 그의 말에 일부 NATO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보기로는 승부가 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장성우 중사는 차분했어요. 서리는 싸우려고 태어난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는 진돗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거든요. 대결이 시작됐어요. 스파르카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돌진하며 서리의 목을 노렸죠. 러시아 공견 특유의 직선적이고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서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몸을 낮추며 옆으로 피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민첩성이 발휘된 거였죠. 스파르카스의 첫 공격이 빗나가자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스파르카스는 곧바로 방향을 바꿔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더욱 거칠고 잔혹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어요. 공격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왜 공격하지 않는 거야? 관중 중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장성우 중사는 알고 있었어요. 서리가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돗개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승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스파르카스의 공격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피하고 관찰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카스의 움직임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으로 돌진할 때는 왼쪽 앞발에 체중을 더 싣고 목을 노릴 때는 고개를 특정 각도로 기울인다는 걸 서리가 파악한 거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파르카스가 또다시 돌진했을 때 서리가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몸을 숙이며 스파르카스의 옆구리 아래로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스파르카스의 뒷다리를 정확히 물었습니다. 스파르카스가 고통에 울부짖었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의 균형을 잃고 넘어졌죠. 하지만 서리는 더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시 거리를 두며 상대를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경고였던 거죠.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 작은 개가 어떻게?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이반 페트로프는 화가 났어요. 스파르카스, 끝내버려. 그의 명령에 스파르카스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스파르카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진돗개의 지혜와 인내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스파르카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돌진했을 때 서리가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몸을 돌려 스파르카스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격이었죠. 스파르카스가 땅에 쓰러졌어요. 서리의 이빨이 정확히 급소를 물고 있었지만 깊게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압할 만큼만 물고 있었어요. 스파르카스는 고통과 공포에 떨며 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서리의 행동이었어요. 스파르카스가 항복하자마자 즉시 입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어요. 그저 상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고 파괴가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관중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방금 본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의 특수훈련을 받은 거대한 투입견이 한국의 작은 진돗개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싸움의 승부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 접근 방식의 차이였죠. 이반 페트로프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스파르카스는 무적이었는데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통제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이에요. 장성우 중사가 서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설아. 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줬어. 서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장성우 중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안도감이 있었어요. 드디어 마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죠. NATO 기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군을 무시하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장 중사님.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요. 한국 군견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네요.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NATO 본부에서 공식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한국 진돗개 훈련 시스템을 NATO 군견 훈련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리가 보여준 지혜로운 전투 방식, 통제된 공격력, 그리고 승리 후의 절제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오늘도 서리는 폴란드 마을을 조용히 산책하고 있어요. 마을 아이들이 서리를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고 할머니들은 간식을 건네줍니다. 서리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해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알고 있죠. 진정한 강함이란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 한 마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철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서리의 이야기는 NATO 전체로 퍼져나갔고 각국 군견 훈련 교관들이 한국을 방문해 진돗개의 훈련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공격이 아닌 보호, 파괴가 아닌 질서, 복수가 아닌 정의. 이런 철학들이 서구 군견 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모든 일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한 마리 진돗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고 약한 게 아니고 조용하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거죠. 지금도 폴란드 그 작은 마을에서는 서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백색 기사라고 부르며 어른들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도 서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도 세상에 알려야 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